취임 후 첫 해외 순방에 나선 박근혜 대통령은 뉴욕 한인 동포들과 간담회를 시작으로 방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제33대 뉴욕 한인회 이사장에 김민선 전 이사장이 재선출됐습니다. 보스턴 마라톤 테러 이후 학생 비자에 대한 확인이 한층 강화됐습니다. 어제 뉴욕 유니언 스퀘어에서는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국제 봉축 법요식과 제등 행렬이 열렸습니다. 뉴욕시가 앞으로 대형 수재 발생 시 침수 대피 지역을 2배로 확장하기로 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뉴욕에 도착했습니다. 취임 후 첫 해외 순방에 나선 박 대통령은 뉴욕 한인 동포들과 간담회를 시작으로 4박 6일간의 방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금홍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방미 첫 공식 일정으로 어제 뉴욕 한인 동포들과 맨하튼 월드포 아스토리아 호텔에서 동포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400여 명의 동포들이 참석한 간담회는 민승기 뉴욕 한인회장의 환영사와 박 대통령의 격려사, 김기철 민주평통 뉴욕협의회 회장의 건배 제의가 이어졌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격려사에서 북핵 위협과 관련해 동포들의 걱정은 크겠지만 정부는 강력한 안보 태세를 유지하면서 국제사회와 함께 차분하게 대응하고 있다며 국가 안보에 대한 설명을 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창조 경제에는 글로벌 감각을 갖춘 인재들이 많이 필요해 재외동포 청년 인재들이 활약을 기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박 대통령은 영사 서비스 개선으로 동포 권익 제고에 최선을 다하고 복수 국적 허용 확대와 재외 주민등록 등 동포들의 관심 분야를 구체적으로 챙겨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저는 동포 여러분을 만나 뵐 때면 고맙고 자랑스러우면서도 애틋한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머나먼 타국 땅에서 남모르는 어려움이 많으실 텐데 늘 고국 사정에 마음을 쓰시면서 나라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면 제일 먼저 도움을 주시는 분들이 바로 우리 재미동포 여러분이십니다. 간담회에서는 강병목 전 뉴욕 한인경제인협회 회장이 동포 경제인과 교류 활성화, 정승진 민권센터 회장은 한인 정치력 신장을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을, 그리고 린다리 뉴욕 한인봉사센터 사무총장은 한인 2세 한국어 교육 지원 등을 대통령에게 건의했습니다. 이렇게 한인들의 권익을 옹호하고 나아가 미국 사회 전체에 공헌하기 위한 한인들의 정치력 신장이 이루어질 때 우리 재미동포들이 한미 관계 강화와 나아가서는 모국 발전에도 더 많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한인들의 정치력 신장을 위하여 모국 차원에서도 적절한 지원을 해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박 대통령은 한인 2세들이 한국말이 잘 안 돼 모국과 멀어지는 것 같다며 차세대 한인들을 위한 한글 교육에도 더 많은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이제 정부 차원에서 우리 동포 사회의 차세대들이 우리 역사를 알고 또 우리 한글을 잘 배울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강구해서 많은 분들이 말씀은 안 하셔도 갖고 계신 이런 소원이 풀어질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간담회에는 남부 뉴저지 통합 한국학교 어린이 합창단과 세계적 바이올리스트 사라장의 축하 공연도 열렸습니다. 박 대통령은 오늘 뉴욕에서 일정을 마치고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워싱턴 DC로 이동합니다. KBN 뉴스 금홍기입니다. 제33대 뉴욕 한인회 이사장에 김민선 전 이사장이 재선출됐습니다. 그동안 미흡했던 부분을 보충해 더욱 역량 있는 이사회를 만들고 집행부를 보좌한다는 각오입니다. 뉴욕 한인회는 지난 3일 맨해튼 한인회관에서 제1차 정기 이사회를 열고 단독 후보로 출마한 김 전 이사장을 33대 뉴욕 한인회 전반기 이사장으로 추대했습니다. 부이사장에는 김사라, 유대현, 김용선 이사 등 모두 10명이 선임됐습니다. 김민선 이사장은 투명한 한인회가 되도록 재정 감사 부분을 강화하겠다고 말하며 한인 2세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이사회 진
진행을 한국어와 영어로 동시에 진행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날 이사회는 함승환 수석 부회장과 차석 부회장, 대내외 상임 부회장, 정무 부회장을 인준했습니다. 그리고 전반기 사업계획으로 동포 민원 상담과 이메일 뉴스레터 발송, 미국 정치인과 한라인 구축, 민원 해결 전담위원회 구축과 잔돈 모으기, 한인 회비 걷기 운동 등을 통과시켰습니다. 뉴욕 한인회 이사회는 집행부의 활동과 사업 추진에 원동력이 되면서 활기를 불어넣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연방정부가 학생비자 확인 강화에 나섰는데요. 보스턴 마라톤 테러 이후 정부가 취한 첫 번째 보안 강화 조치입니다. AP는 국토안보부가 지난 2일 미국에 입국하는 모든 외국 유학생들의 학생 비자가 유효한 것인지 반드시 확인하도록 모든 입국관리 요원들에게 지침을 하달했다고 국경 세관보호국의 내부 문건을 입수해 보도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보스턴 마라톤 테러 발생 이후 정부가 취한 첫 번째 보안 강화 조치로 테러 용의자를 도운 혐의로 지난 1일 체포된 사람 가운데 한 명이 유효하지 않은 학생 비자를 가지고 있었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보스턴 테러 용의자 조아르의 친구들 중 타즈 하야코프가 성적 부진으로 퇴학돼 학생 비자가 취소됐음에도 지난 1월 20일 미국 재입국이 허용된 것으로 조사 결과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국경 세관보호국은 내부 지침을 통해 모든 입국 장소에서 F1 비자 소지자의 비자가 유효한지를 이민 세관 단속국의 학생 교환 방문 정보 시스템을 통해 즉석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새 조치가 2일자로 즉시 효력을 발생함에 따라 이르면 다음 주 초부터는 모든 입국 수속 요원들이 현장에서 세비스 학생 교환 방문 정보 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불기 2557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뉴욕 유니온 스퀘어에서 국제 봉축 법요식과 제등 행렬이 열렸습니다. 많은 한인 불자들과 타인종 불자들이 참석해 마음속의 평화와 축복을 빌었습니다. 주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가슴을 울리는 힘찬 대북 소리와 신명나는 사물놀이패가 맨해튼의 하늘을 휘감습니다. 아기 부처님을 목욕시키는 관불의식. 지금까지 지어온 잘못된 행위의 과보를 씻어내고 새로운 삶으로의 재탄생을 의미합니다. 오는 17일은 부처님 오신 날입니다. 불교에서 석가모니가 탄생한 날로 음력 4월 8일 초파일이라고도 부릅니다. 불기 2557년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어제 맨해튼 유니온 스퀘어에서 열린 제25회 국제봉축 법요식엔 한국과 미국, 태국, 스리랑카, 일본 사찰 등에서 스님과 불자 300여 명이 참석해 마음속의 평화와 축복을 빌었습니다. 오늘 대법회는 한국 불자들뿐만이 아니라 미국, 또 스리랑카, 일본, 그리고 대만, 중국 불자들까지 모든 불자들이 함께하는 그런 부처님 오신 날 봉축 행사입니다. 이어진 제등 행렬은 화려한 장엄등과 깃발, 그리고 알록달록한 연등과 청사초롱으로 일요일 오후 맨해튼 거리를 화려하게 물들었습니다. 많은 외국인들도 관심을 보여주는 게 자랑스럽기도 하고 또 불교와 한국 문화를 함께 소개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Buddha's infinite compassion and wisdom, and you know how grateful we have to be for everything and all sentient life and being. And I just love, being part of the group and everything. And also many other Buddhists to speak and interfaith people coming in. And also the culture, the Korean culture coming through as part of the Buddhist. 오는 12일 부처님의 탄신을 기리는 봉축 법요식이 뉴욕과 뉴저지 각 사찰에서 거행되며 올해 봉축 행사는 세상의 희망을, 마음의 행복을 이라는 주제로 소외 계층을 돕는 자비 실천이 진행됩니다. KBN 뉴스 주성훈입니다. 뉴욕시가 보다 확실한 재난 대비책 마련에 나섰는데요. 앞으로 대형 수재 발생 시 침수 대비 지역을 2배로 확장하기로 했습니다.
뉴욕시는 지난해 허리케인 샌디와 같은 대형 수해 재난이 발생했을 때 침수 위험도에 따라 기존에 1단계에서 3단계로 구성됐던 침수 대피 지역을 6단계 위험 지역으로 구분해 대피 지역을 크게 확장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샌디 피해를 경험하고 효율적인 재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됐기 때문입니다. 새로 추가된 침수 대피 지역의 주민 64만 명까지 포함해 재해 발생 시 대피 인원만 총 300만 명에 달하게 됩니다. 이는 뉴욕시 총 인구의 35%에 달하는 숫자입니다. 확장된 재난 대비책에는 360만 달러 규모의 비상 조명탑 신설과 1,000만 달러 예산의 재난 대비용 휴대용 발전기, 구조용 고무보트 구입 계획이 포함됐습니다. 뉴욕시는 이번 침수 대피 지역 확대를 기점으로 앞으로 보다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재난 대비책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뉴욕주의 담배세가 전국에서 가장 높습니다. 자연히 담배 가격도 비쌀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싼 값으로 담배를 구매하려는 편법도 생기고 있는데요. 뉴욕시가 타주에서 불법으로 값싸게 들여온 담배 판매업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타주 담배 판매 벌금이 현행 $150에서 올해 6월부터는 $600로 대폭 인상됩니다. 최근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가 타주 담배 판매 벌금을 인상하는 법안에 최종 승인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전국에서 가장 비싼 뉴욕시의 담배세로 인해 타주에서 담배를 밀수해 판매하는 시내 담배 판매업소가 성행하고 있는 반면 현행 처벌 기준이 미약하다는 지적에서 비롯됐습니다. 뉴욕시 셰리프국이 지난해 담배업소 115곳을 조사해 절반 이상인 586곳이 타주에서 들여온 담배를 팔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습니다. 특히 버지니아주의 담배세는 뉴욕시 담배세인 $5.85의 20분의 1 수준인 한 갑당 30센트로 전국에서 가장 저렴해 주 공급처로 알려졌습니다. 뉴욕시 의회도 지난 2일 열린 공청회에서 적법한 세금을 내지 않고 타주에서 들여온 담배를 판매할 경우 시정부 차원에서 $2,000의 벌금을 물리고 3년 내 또다시 적발되면 $5,000의 벌금과 함께 담배 판매 라이센스를 압수하는 법안을 논의했습니다. 관련법이 통과되면 시정부는 타주에서 들여온 담배를 판매한 업자에게 60일간 영업 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됩니다. 뉴저지 기초 생활비가 많이 드는 지역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버겐 카운티가 생활비가 가장 많이 드는 카운티로 꼽혔습니다. 뉴저지 리걸 서비스가 주내 21개 카운티 거주민 가운데 자녀 2명을 둔 4인 가정을 기준으로 조사한 결과 뉴저지주의 평균 기초 생활비는 연간 $64,238였습니다. 그러나 버겐 카운티는 주거비와 보험료, 식료품비와 교육비, 교통비와 의료, 세금 등의 생활비로 연간 평균 $76,956를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나 기초 생활비가 가장 높은 주로 꼽혔습니다. 다음은 헌터던 카운티로 $76,349의 기초 생활비가 들었으며 모리스 카운티 $74,172, 퍼세이 카운티 $76,664 등이었습니다. 타 지역보다 기초 생활비가 높은 이유는 뉴욕시 인근에 위치해 주거비용 지출이 높고 소득 수준도 평균 이상이어서 식비와 의료비 등에 지출하는 비용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으로 분석됐습니다. 멜빌 밀러 리걸 서비스 대표는 이번 조사는 중산층 가족을 중심으로 기초 생활비를 포함해 자동차, 휴가 비용, 엔터테인먼트 비용, 외식 비용 등을 함께 추산한 것으로 1999년 이후 가계소득에 비해 지출이 크게 늘고 있다며 지출 비용을 감당하려고 부업이나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 수입을 더 늘리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